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의 예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파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중성자 문제까지 하고 연습 문제도 거기에 딸린 연습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에 대한 원리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현미경의 원리도 우리가 이 물질파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파군과 분산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위상속도,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에 관한 것도 나오고, 예제 우리가 5.4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바로 여기에서는 그냥 이 시간은 어쨌든 복습을 해보는 시간이니까 진도를 꾸준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매질에서의 군속도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 이해를 우선 해야 될 것이, 거의 대부분의 매질, 저 물질들은 빛이 진행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 그러는데요.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가 되는 물질이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매질들은 분산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분산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떤 매질의 굴절률이 어떤 파장의 함수인 것을 말합니다. 즉, 파장이 달라지면은 똑같은 매질에 들어가더라도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가 우리가 프리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프리즘만 그 굴절 현상, 그러니까 분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물질들이,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분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산의 성질이 좀 더 현저하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n, 우리가 보통 굴절률 쓰는데 n의 람다다, 람다의 함수라는 거죠, 그죠? 근데 n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공에서의 속도에, 빛의 속도에 대한 매질에서의 속도를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빛이 그 매질에 들어감으로 해서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 줄어드는 정도를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할 적에 특별한 물질에서 파동의 위상 속도는 파장이 반으로 줄 적에 이 VP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위상 속도를 공부해서 쓰는데요. 위상 속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면이라는, 즉 파면은 뭐냐? 잘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우리가 파장을 y는 예를 들자면 y는 a의 뭐 코사인이요 람다분의 2파이 x, 코사인 람다분의 2파이의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안에 갈로 안에 주어져 있는 요것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상. 그러면 위상이, 잘 들으세요.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요 위상이 같은 점들의 집합, 위상이 어떤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위상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그러죠? 위상이 같은, 그래서 동위상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파면이라고 그래요. 파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연못에서 돌을 던졌을 때 우리 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때 이 동그라미,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파면입니다. 그때 요 동그라미가 여기로 전달이 되죠, 그죠? 그 전달되는 속도를 우리가 위상속도라고 해요. 위상속도. 이해되셨죠? 위상속도. 파면이 전달되는 속도.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전달되는 이거를 위상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빛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 포인트에서 여러분 LED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지금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웨이브가 빛이 전달되어질 때 그 위상이 동위상 면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속도 사실은 빛에서는 이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그걸 VP라고 합니다. VP 배웠죠, 그죠? 좀 빨리 나가 볼게요. 그래서 P는 페이즈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이게 뭐냐면 위상 이런 뜻입니다. 위상. 그래서 위상 속도가 이래 되는데 그때 VP가요 파장이 반으로 줄 때 위상 속도가 2배가 된대요. 파장이 반으로 주는데 지금 이거의 함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에 비해서 이계에서 파군이 중심 위상 속도의 2배로 움직임을 보여준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파군. 그러니까 군 속도가 이런 뜻이라면 군 속도가 위상 속도의 2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상 속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거라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P를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앞에 있는 말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VP는 람다분의 어떤 상수로 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왜냐면 파장이 2배로 주는데 2배로 준다 반으로 준다 그랬죠? 반으로 줄 적에 2배로 되니까 반비례의 관계가 있으니까 분모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겠다. 반비례의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K는 람다분의 2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모르는 상수 좋습니다. 상수를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이 K는 바로 이 K를 말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A는 2파이의 A'이겠다. 그죠? 그래서 A는 그냥 상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는 VG가 앞에 어떻게 되냐면요. VG와 VP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십시다. 앞에 보면은요. VP의 어떤 특정한 파장에서 VP의 뭔지 모르지만 K0에서 더하기 한번 미분의 게 나오죠. K의 DK분의 DVP의 K equal K0 이렇게 됩니다. 앞에 그 식이 나오죠. 바로 그 앞에 이제 5-21식입니다. 식 5-21. 이건 제가 수업할 때 벌써 유도를 해드린 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VP는 어떻게 되죠? 바로 K0를 넣으니까 AK0가 된다. 그죠? VP에 K에 K0 넣으라 이 말이고 더하기 K에다가요 한번 K로 미분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니까 K로 미분하니까 이거 없어지고 A만 남죠. 그래서 A만 써줬고요. K 이꼴 K0를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AK0에 더하기 AK0가 되겠다. 그죠? A는 상수고요. K 대신 K0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AK0가 되죠. 그 점에서의 뭡니까? 2에다가요 VP에다가 K0가 되죠. 왜? VP가 AK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VP가 되잖아요. 그래서 2배가 된다는 것을 보였다.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제 5.5를 가서요 우리가 한번 풀어봐라.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푸는 데 있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위상 속도가 뭐고 군 속도가 뭔가 그거를 먼저 위상 속도는 벌써 이걸 이야기했고 군 속도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 속도와 군 속도와 위상 속도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5.5를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제 5.5로 한번 보십시다. 깊은 곳에 수면파의 분속도. 자, 이것도 수면파지만 파동이죠, 파동. 분속도다. 보십시오. 이때 뉴턴이 이 face velocity가요. 이때 face velocity가요. 루트에다가요. 2파이분의 g 람다라는 걸 보였다. 2파이분의 g의 람다. 당연히 g는 중력 가속도이고요. 이때 VP가 이렇게 주어질 적에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요. 군속도가 위상속도의 반임을 보이래요. 군속도가 보이라. 뭘 보이느냐? VP의 어떤 K0의 반임을 보이라. 2분의 1이 되는 걸 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아까는 2배가 되는 걸 보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저걸 다시 한번 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VP는 어떻게 되죠? V의 P에다가요 K0 중심 파장이다. 중심 파수. 그 다음에요 K에 어떻게 됩니까? DK에 D에 VP에 또 K0를 집어넣었을 적에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그냥 식입니다. 공식인데요. 풀어보자. 언제? VP가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이 말입니다. 교수님 여기는 K가 없는데요. 람다가 있잖아요. 람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K분의 2파이예요. 2파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쳐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람다 이게 하니까 K분의 1 되네. 그죠? 이거는 루트 어떻게 돼요? K분의 맞죠? K분의요 G가 된다. 그냥 이래 돼서 그냥 그러면은 K분의 G의 2분의 1승이 되겠다. 그죠? 루트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잘못 썼네요. VG가 이래 되죠? VP는 오면은 그냥 이거는 K분의 G K0에 그죠? K0 넣으라 했으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가 되고요. K 대신에 K를 곱하고요. 맞습니까? VP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다.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근데 K가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G의 2분의 1에다가요. K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분모에 있으니까. 요것을 K에 대해서 지금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수니까 G의 2분의 1승이 나오고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요. K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를 미분을 하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에 써줍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요, G의 2분의 1승에다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K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된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K0에 G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더하기 요것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와 그 다음에요 G의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먼저요.
G의 2분의 1 요거 나왔고요. K의 2분의 3승과 마이너스 2분 K의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분의 3승 하니까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 K 올 K0로 합시다. 하면은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2분의 1이 되네요. 맞습니까? K0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이래 되죠. 이게 기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2분의 1에다가요 G에다가요 K0에 2분의 1승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다시 루트로 들어가고 분모로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 됐어요. 여기 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2분의 1에다가요 V의 P에다가요 K0가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VP를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VP를 이렇게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2분의 1 VP에 K0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증명을 했습니다. 요거를 보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게 VG가 이렇게 된다. 이걸 보였어요. 그 다음에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변화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시적인 경우에 우리 불확정성 원리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 불확정도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요. 그 나오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 델타 Vx의 불확정수를 구해놨는데 3.5 곱하기 11 마이너스 35m per second이에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양에 비해서 불확정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을 해봐도 1.58 곱하기 뭐 10 마이너스 분명히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요. 불확정도가 너무 작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라켓볼로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더 속도가 빠르면 예를 들어서 골프 공의 속도라든지 야구 공의 속도 이런 것들이 요즘 스피드건으로 충분히 제기는 되죠. 아 교수님 그래도 불확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 불확정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확정도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확정도가 굉장히 작다는 말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5.6은 하지 않고 이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요. 예제 5.7을 보시면 어떻냐면요. 전자가 핵 내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의 핵 내에 제한되어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산해보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핵 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핵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베타 분계 같은 경우는요. 베타 분계가 이게 나오는데 핵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계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원래 있던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성으로 있던 중성자가 핵과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5.7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낼 겁니다. 이거는 예제 5.7은 시험 문제를 안 낼 건데 전자가 핵 내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전자가 핵 내에 존재하는가. 핵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핵 내에 전자 자기의 자체로서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핵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핵의 사이즈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생각할 적에 전자가 거기에 존재하려면은 전자의 에너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베타 분계죠.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는 하여튼 중성자가 분계를 하면서 나오는 그 전자 나오는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안에서 전자가 존재하고 있다가 아니라 중성자가 양성자로 그리고 전자로 이제 변환되어 가지고 그때 분리돼 가지고 나오는 거라는 그 현상, 그 주장을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예제 5.7의 요지이면서 마지막에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는 조금 중요해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스펙트럼의 폭이 나와 있는데요. 스펙트럼 선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우리 신소재공학부에서 형광체도 많이 다루고요. 빛의 발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실험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보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참 잘하면 참 좋은데요. 자,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오는 인텐시티를 표현한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빛을 세기를 보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그럴 적에 스펙트럼 선이라고 한다는 말은 굉장히 그 빛이 나오는 이렇게 파장의 영역이 굉장히 좁을 때 우리가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폭을 계산해 본다는 폭을. 자, 그러면 이 파장의 나오는 영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은 그 람다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면요, 빛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발광되어져 나오는 광자의 에너지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 빛은 어떻느냐면요, 어떤 원자에서요,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들뜬 상태에서 저 바닥 상태에 있다가 위의 에너지 상태로 갔다가요, 다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E는 맘다분의 HC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T =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시간에서도 복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복사한다는 말은 빛을 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원자 집단이 이런 놈들이 많잖아요. 원자에 이런 놈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원자 집단이요. 들뜬 후, 여기 마이너스 전자 있던 게 이렇게 들뜬 후 다른 에너지 준위로 간 것을 우리가 들떴다고 하는데 우리가 exci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들뜬 후에 어떻게 해요? 복사하는 평균 시간을 특정한 들뜬 상수에 내놓은 것을 우리가 수명이라고 합니다. 수명. lifetime이라고 그러죠. 전자가 존재하는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수명을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타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타우가 뭐라고요? 1.0 곱하기 아주 짧은 시간이네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세컨드입니다. 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 있는 놈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불안하니까요. 여기 되어 있다 이 말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이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라이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들뜬 후에 복사하는 평균 시간이다. 이게.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전자가 여기 떨어지면서
여러 개의 지금 원자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왕창 다 떨어져 가지고 하면은 수명이 거의 빵초일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자 집단이 올라가다 전자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왕창 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빛을 내놓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럴 적에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요. 델타 상태의 붕괴에 의해 방출되는 선폭 델타 F를 구하래요. 자, 델타 F를 구해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금방? 여러분, 원자 집단이 쫙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광체를 할 적에 여기를 시켜서 이제 어떡합니까? 전자가 위로 올라가요. 떨어지면서 어떡합니까? 빛을 내는데 한 번만에 탁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빛이 떨어지는 시간이 갈수록 빛이 떨어지는 게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웬만큼 존재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 놀랍게도 그 결과로부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빛이 람다나 F에 대해서 나올 적에 요 간격을 우리는 얼마나 에너지를 또는 파장을 또는 진동수를 갖는 그러한 광들이 나오는가를 역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바로 나오는데요. 그 예제에 보면은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가 두 개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E와 델타 T를 했을 적에 우리가 2분의 H바 또는 2분의 H바보다 적어도 커야 된다는 이런 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델타 K야 델타 P 델타 X가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에 관한 게 나오고요. F에 관한 게 나오니까 요 식을 써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 T가 요 한계라고 본다면은 델타 E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람다분의 H죠? 또는 이거를 F에 대해서 HF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델타의 H의 F라고 하고요. 델타 T 대신에 이것이 2 델타 T분의 H바라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그대로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 H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 H는 상수죠. 그러니까 H에다가요. 델타 F. 내가 지금 뭘 구하죠? 델타 F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로 넘겨줍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H가 되고요. H바는 어떻게 되냐면요. 2파이분의 H예요. 2파이분의 H. 그러면은 우리가 이 H와 이 H는 없어지고요. 이 2가 내려오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요. 8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가 됩니다. 10의 8승이 올라가지만 여기 4파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한 12 정도 되겠다. 그죠? 4, 3, 12. 8 곱하기 10의 6승인데요. 세컨드에 여기가 있죠. 그죠? 세컨드 인버스니까 그것을 우리가 헤르츠라고 그러죠. 헤르츠.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B번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스펙트럼의 선의 파장이 500나노미터다. 여기가. 자, 요 람다로 표현하는 람다가 중심 파장이 500나노미터라 합시다. 과시광선 영역이네요. 그린 영역인데 500나노미터라고 할 적에 확장 정도. 자, 브로드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의 두께가 되는 그런 정도를 한번 구해봐라. 근데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F분의 델타 F라는 것을 구해봐라. 쉽다, 그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왜 쉽다고 제가 표현했냐면요. 람다가 주어졌기 때문에 F를 아는 겁니다. 델타 F는 여기 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F를 그대로 대입하기 위해서 람다 F를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F였죠? 여기에요.
그러면은 F는 람다분의 C가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람다는 500나노미터입니다.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C는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30이라고 그죠? 이거는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30, 아니 5, 6, 30 나눠주려고요. 30으로 보고 10의 7승으로 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30 나누기 5 하니까 6이 되고요. 여기로 갈게요. 이거 필요하니까 F가 6 곱하기 그죠? 10의 7승 마이너스 7승 하니까 14승 헤르츠가 됩니다. 뭐가요? F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F분의 델타 F는 어떻게 되죠? F분의 델타 F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10의 14성 헤르츠 분의 맞습니까? 델타 F는 8 곱하기 10의 6성 헤르츠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1.3 곱하기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단위는 없죠. 헤르츠 없어지니까 8 나누기 6 하면 1.33이 되고요. 그죠? 68이니까 그 다음에 14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주 이 폭이 좁죠. 마이너스 8승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차이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람다면 이 델타 람다가 굉장히 좁다 이 말입니다. 델타 F도 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간격을 민감하게 잴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스펙트로미터 광도계가 있어야 분광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연속 문제 4번도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가 했던 그 식을 열주구성자와 관계된 그 식이 왜냐하면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비상도론적인 도프어 공식이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소스로부터 멀어질 적에 또 가까워질 적에 그 파장의 변화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1000도 K 이게 나오죠, 그죠? 수소문제로 500나노의 선을 도플러 확장하는 그 계산해봐라. 도플러에 의해서 파장의 브로드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데 그 밑에 답을 보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한 것들을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점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가려고 해요. 뭐라 그랬죠? 물질파의 대표적인 것이 뭐 야구공도 있고 전자도 있었는데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 반도체에서 전자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아까 전자현미경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광전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전자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을 우리가 입자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파동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입자의 상태를 또 운동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게 보면은 227페이지 보면요 전자에 의한 회전이 또 간섭 현상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26페이지에 보니까요 그림에 전자의 회전에 의한 관섭문이라는 게 벌써 나와 있고요. 슬릿이 2개 썼을지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을
보니까 다 풀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5장의 예제를 다 풀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책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 가운데서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해요. 지난번에 나왔던 열중성자 연습 문제 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제를 꾸준히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에 풀어드리는 그 예제만 잘 복습을 하셔도 반복해서 하셔도 충분히 아마 기말고사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장의 뒤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